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이미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연방은행이 경고하고 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20여 곳의 주지역과 로컬 지역에서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헬스케어 의료비 내역이 오늘부터 전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처방약 값이 25% 이상 낮아지고 연간 $2,000를 넘지 않는 인하 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에 이미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연방은행이 경고하고 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을 추적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올 1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1%로 후퇴한 것으로 파악해 사실상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는 이미 올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졌다는 연방은행의 진단이 나와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에도 마이너스 1%로 후퇴했을 것으로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6월 27일까지는 올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0.3%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가 28일자로 마이너스 1% 후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2분기에 속하는 5월에 미국민 소비 지출이 0.2% 증가했으나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마이너스 0.4%로 올 들어 첫 감소를 기록했다는 연방정부 통계가 발표돼 올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가 3월과 5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 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그보다 2배 이상인 3.4% 내지 4% 가까이 인상할 게 분명해 고금리에 따른 수요 냉각, 불경기로 악순환될 게 분명해 2분기 성장 후퇴로 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이미 올 1분기와 2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실질적인 불경기에 빠졌을 것으로 연방은행이 자체 진단한 겁니다. 다만 1분기에 마이너스 1.6%는 연방정부의 확정 발표치이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 1%는 추산치이므로 GDP 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 불경기로 선언되지는 않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사실상 불경기에 빠졌다고 해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잡기를 위해 불경기도 감소하며 광폭의 금리 인상을 연속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주최 경제정책 포럼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불경기를 감수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이미 불경기에 빠졌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더 큰 불경기를 겪게 되더라도 파격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물가를 잡는 데 총력전을 펼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7월 26일과 27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도 6월과 같은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1%를 올리는 파격 행보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까지 현재보다 2배가 넘는 3.4%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연쇄 금리 인상에도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현재 6.3%에서 올 연말에는 5.2%로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에서 20여 곳의 주지역과 로컬 지역에서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워싱턴 DC는 $16 10센트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대 $15 65센트로 인상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26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데 이어 올 하반기를 시작한 7월 1일자로
전국 20여 곳에서 지역별로 2차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7월 1일자로 최저임금을 올린 주 지역은 워싱턴 DC와 커네티컷, 네바다, 오레건 등 4개 주 지역입니다. 그 다음 시와 카운티별로 최저임금을 올린 지역까지 포함하면 20여 곳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시티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시 등 10여 곳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시카고시와 세인트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일리노이 쿡 카운티 등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워싱턴 DC는 7월 1일자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 20센트에서 16달러 10센트로 올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일하는 근로자 40만 명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선 종업원 51명 이상인 사업체에선 15달러에서 15달러 65센트로 인상됐으며 11명에서 50명 사이의 업체에선 14달러에서 14달러 50센트로, 그 이하의 소형 업체에선 13달러 50센트에서 14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새해 1월 1일에 이미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수도권 세 지역의 최저임금이 오른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15달러 최저임금으로 가장 높은 데 이어 단계별로 올리려는 메릴랜드에선 2022년 1월 1일에 대기업 12달러 50센트, 소기업은 12달러 20센트로 올렸습니다. 버지니아는 올 1월 1일에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올린 데 이어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15달러까지 올리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동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와 중서부의 공화당 우세 지역 20개 주는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 지역에선 최저임금인 빈곤선의 8달러 38센트보다 낮은 기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말 현재 7달러 25센트로 오른 후에 13년 동안 동결돼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헬스케어 의료비 내역이 오늘부터 전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앞으로 각 보험사들이 지불하는 의료 비용의 내역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수가를 비교해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비싼 의료 비용을 명확하게 내역을 알 수 있게 되고 절약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모든 헬스케어 비용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하는 헬스케어 투명성 규정이 7월의 첫날인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지난해 병원들에 이어 오늘부터는 보험회사들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 비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전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병원에 이어 건강보험사들은 인네트워크 소속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과 협상해 책정한 실질 의료 비용을 일반에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 보험회사가 허용하는 의료 비용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게시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병원들이나 보험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료비 내역을 통해 자신이 받은 진료와 치료 등 헬스케어 서비스의 실질적인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과 협상해 책정한 실질 비용의 내역들을 비교해보고 적절한 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보내오는 헬스케어 비용 청구서를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나 의료 서비스에 얼마가 드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었고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되는 대로 의료비를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앞으로 전면 공개되는 항목별, 서비스별 헬스케어 비용을 파악하고 비교해 부당 청구 피해를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덜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도입됐다가 바이든 시대에 공식 시행된 헬스케어 투명성 규정에 따라 이를 어기는 병원들이나 보험회사들은 위반 건당 1인당 하루 $100씩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환자들은 어떤 서비스에 얼마가 드는지도 모른 채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별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된다며 보험회사들이 청구하는 대로 내야 하는 큰 부담에 짓눌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의료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부당 청구되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처방약 값이 25% 이상 낮아지고 연간 $2,000를 넘지 않는 인하 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축소된 새 경제 패키지에 처방약 값 낮추기 방안을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7월 말에 연방의회에서 처리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6천만 명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취소 사업은 처방약 값을 25%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은 최근에 막바지 논의에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경제 패키지에 처방약 값 낮추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립기념일 2주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 의회가 문을 다시 여는 7월 말 안에 남은 쟁점들까지 매듭짓고 새 경제 패키지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새 경제 패키지에 포함하기로 확정된 처방약값 낮추기는 첫째,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제한군인부,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제약회사들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제한군인부와 국방부 등은 현역 예비역은 물론 은퇴 군인들에 대한 처방약 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저렴한 약값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제한군인부와 국방부 등과 마찬가지로 협상권을 허용받으면 처방약 값을 현재보다 25%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제약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는 고가의 처방약들은 2025년에는 10종류, 26년과 27년에는 15종, 2028년에는 20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처방약값 낮추기에는 둘째, 연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처방약값의 상한선을 $2,000로 설정해 그 이상은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당뇨병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의 경우 한 달에 지불하는 약값이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시키게 됩니다. 또한 처방약값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르게 되면 리베이트로 돌려주게 됩니다. 처방약값 낮추기가 확정 시행되면 메디케어 가입자 6,330만 명은 현재보다 처방약값이 25% 이상 낮아져 연간 수천 달러씩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처방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120만 명은 평균 약값이 $2,000 이상인데 상당 부분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예산에서는 10년간 $79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 CBO는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매년 찾아오는 미국의 탄생일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팬데믹으로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왔던 행사들이 다시 부활해 각지에서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를 팬데믹 이전처럼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김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7월 4일, First of July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탄생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미국민들의 대규모 여행 행렬도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4일 저녁은 미국 곳곳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독립기념일 행사들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본격적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워싱턴 DC를 비롯한 각지에서 다시 부활해 미국민들은 팬데믹 이전처럼 7월 4일에 여러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DC에서 7월 4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독립기념 행사로는 컨스티튜션 애비뉴에서 열리는 퍼레이드로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독립기념 퍼레이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 행사 관계자는 이 행사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콘서트도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콘서트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콘서트는 미키 가이튼이 주최하고 데런 크리스, 앤디 그래머, 에밀리 베어, 로렌 엘렛 등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국립교향악단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내셔널몰에 있는 실반 극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독립기념일 책자를 만들어보는 체험과 함께
워싱턴 기념비의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DC의 메인 독립기념 불꽃놀이는 DC 내셔널몰에서 즐길 수 있으며 오후 9시 9분에 시작됩니다. 링컨 기념관 양쪽으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불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DC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찍 도착해 불꽃놀이를 관람할 자리를 미리 잡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하버에서도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데 다양한 군악대가 출연하는 셀루터 선셋 콘서트 시리즈로 내셔널 하버 워터프론트에서 7월 2일 오후 7시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보내드린 WK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